안녕하세요. 77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주택에서 실내 마감을 할 때 도배지로 할지 또 페인트로 할지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특성을 비교를 해보고 또 그 도배지의 종류 또 페인트의 종류 이런 거를 설명드리고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참고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한테 과거로부터 익숙한 게 도배예요, 도배. 그래서 좀 우리가 못 살 때 신문지로 다 도배를 하고 또 좀 나은 데는 뭐 세멘트 포대 같은 거 도배하고 이렇게 살았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과거 얘기를 하면은 젊은이들이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뭐 몰라요. 과거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못 하겠네. 어쨌든 이 페인트냐 이제 도배냐 우리한테는 사실 어릴 적부터 이제 이렇게 도배가 익숙하긴 해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 조사를 해봤어요. 자, 도배를 좋아합니까? 페인트를 좋아합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근소한 차이로 도배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53대 47 정도. 뭐 신뢰도가 별로 없는 조사니까 그냥 참고하세요. 그래서 간략하게 도배 종류, 또 도배지의 종류 거기에 대한 얘기랑 페인트의 종류하고 뭐 특성 이런 걸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 영상 중에 인테리어의 꽃, 페인트 이야기 그런 영상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페인트에 대해서 좀 더 뭐 다른 얘기가 또 들어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도배지의 그럼 종류가 어떤 게 있냐? 한 몇 가지 있어요. 크게 나누면은 첫 번째 이제 합지라고 합니다. 합지는 그냥 종이벽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벽지. 규격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와요. 광폭이라는 게 나오고 광폭은 일반 지금 실크벽지라고 말하는 거 그거랑 이제 같은 폭으로 나오죠. 그래서 한 그 두루마리 한 롤이 5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 폭은 뭐 5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폭이 좀 좁은 폭인데 가격은 제일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건 종인데 이 특성은 우리가 도배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풀칠을 도배지 전체에 바르는 그 전면 바름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봉투 바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봉투 바름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일본말 막 쓰더라고요. 후꾸로가 일본말인데 그 가운데 공간을 띈다. 이 합지는 전체 풀칠을 다 해서 그냥 붙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탕이 매끈해야 돼요. 초배를 뭐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전체 그렇게 풀칠해서 붙이고 또 도배지가 이렇게 겹칩니다. 겹쳐서 붙여요. 겹쳐서 나머지 요새 그 뭐 실크벽지 그건 이렇게 딱 맞대서 붙입니다. 그래서 잘 맞대서 붙이고 요 틈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저같이 좀 이제 눈이 나쁜 사람들은 이게 이음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게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근데 합지는 그 이음매가 이렇게 겹쳐져서 좀 표시가 나요. 그래서 가격은 뭐 가장 저렴하고 또 그렇게 전문적으로 뭐 도배하시는 분들 기술자분이 안 붙여도 그냥 조그만 방 간단하게 그냥 깔끔하게 하려면은 합지 사다가 직접 붙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크 벽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다른 말로 그냥 PVC 벽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종이가 있고 그 위에 PVC 그러니까 비닐로 말하자면 코팅을 했습니다. 코팅을 했기 때문에 어때요? 오염이 좀 덜 되죠. 뭐 때가 덜 묻고 또 때가 묻었으면 닦을 수도 있고 뭐 물걸레로 좀 닦아도 그 코팅이 비닐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뭐 종이니까 물에 약하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코팅이 안 된 이 합지 같은 경우는 표면에서도 곰팡이가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실크 벽지는 뒷면에서 이렇게 오염돼서 올라온다든지 뒷면에서 뭐 곰팡이 이렇게 또 물이 든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있는데 겉에는 뭐예요? PVC 비닐 코팅이 돼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좀 강합니다. 그리고 붙이는 방식은 도배지 가장자리만 바르죠. 봉투 바름, 후꾸로 그 방식으로 해요. 그렇게 바르면은 이 또 평활한 것도 평활하지만 이렇게 만져보면은 약간 폭신폭신하죠. 왜냐면 그 안에 공기층이 조금 있으니까. 그리고 이 실크 벽지는 또 안에다가 초배지를 발라야 됩니다. 초배지라고 해서 일반 그 종이 이렇게 종이로도 하고 요즘에 조금 더 좋게 하려면은 이 질기고 강하죠. 부직포 같은 거를 붙이고 초배를 하고 그 위에다가 실크 벽지 조인트 부분이라든지 테두리만
풀칠을 해서 붙입니다. 그래서 폭신폭신하게 공기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초배할 때도 초배지도 봉투 발음으로 2겹, 3겹 바르면 공기층이 좀 더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약간의 단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붙일 때는 맞대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이게 뭐 무늬, 질감 해서 요즘에 그 실크벽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뭐 이거 지금 그림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뭐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또 종류를 나누죠. 어린이 방용 벽지, 또 무슨 이렇게 패턴이 다 좀 있어요. 다르게. 그리고 뭐 회사마다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골라야 되지만은 어쨌든 실크 벽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으로 치면은 제가 ALC 주택에 대해서 할 때 얘기를 드렸지만은 벽체가 숨쉬기가 어려워요. 왜요? 이 PVC 코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습기가 왔다 갔다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뭐 집이 숨을 쉰다 이 개념은 사실상 벽이 어떤 습기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좀 빨아 당겼다가 또 건조해주면 습기를 뱉었다가 너무 또 습도가 올라가면 또 빨아 당겼다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 실크 벽지라면 그런 게 안 돼요. 또 하나 분류를 해보면은 천연 벽지 또는 뭐 친환경 벽지라고 종이 벽지 위에다가 뭔가를 또 첨가를 했어요. 어떤 걸 첨가했냐면 뭐 친환경 재료를 첨가했다. 그래서 뭐 황토가 좋다. 그래서 뭐 황토가루 또는 뭐 숯가루 또 뭐 옥수수 부시래기 가루 뭐 이런 자연적인 그래서 화학적인 성분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고 자연적인 걸 해서 뭐 자녀분 중에 아토피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친환경 벽지로서 가격은 그러니까 좀 비싸요. 비싼데 이런 무기질 재료라든지 또 식물성 그런 재료들을 코팅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면이 뭐 비닐 코팅이 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염될 가능성도 있고 뭐가 묻으면 닦기도 좀 힘들고 그런 점이 있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도배는 고수하기가 좀 힘든 게 그 단점입니다. 예. 합지 같은 경우는 뭐 도배지 나무 좀 남겨뒀다가 어디가 뭐 끓이고 찢기면 이렇게 잘라서 그냥 무늬 맞춰서 붙여도 되긴 해요. 근데 특히 이 봉투 발음 후크로로 한 거는 어디가 찢어진다지 그러면 난감합니다. 거의 땜빵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또 뮤럴이라는 게 있어요. 뮤럴이라는 게 그냥 디자인 벽지인데 일종의 그 이렇게 포인트로 넣을 수 있는 그 벽지예요. 벽지가 폭이 3m, 높이가 2.4m 정도 나옵니다. 이 2.4m가 뭐예요? 우리 아파트 그쵸? 천장 높이 기준입니다. 근데 밑에 몰딩 빼고 천장 쪽에 몰딩 빼면은 2.4m로 충분하지요. 모자르면 안 돼요. 그쵸? 아파트 벽이 보통 2.4m인데 뭐 이 벽지가 2.2m로 나왔다. 그러면 모자라면 곤란하잖아요. 좀 잘라내도 괜찮은데. 그래서 이 뮤럴이라는 거는 바탕이 부직포예요. 부직포에다가 그 어떤 그림이 프린팅된 종이 같은 게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무슨 풍경이라든지 멋진 뭐 자연의 풍경 또는 멋진 디자인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 벽을 어떻게 강조하고 포인트를 줄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상업적인 그런 방 같은 데다가 또 많이 쓰고 주택에서는 뭐 너무 이제 요란한 경우는 잘 안 쓰고 또 종류가 많으니까 주택에도 어떤 한 벽을 이런 뮤럴 벽지로 할 수가 있어요. 또 애들 방에 어울리는 그런 걸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특수 기능이 있는데 방염 벽지가 있습니다. 방염 벽지. 그래서 주택에서는 주로 뭐 친환경을 이렇게 우선시 하지만은 보통 이제 어린이 시설 또 노인 시설 그래서 노유자 시설이라 그러는데 그런 데라든지 이제 일반인들 많이 뭐 다중 시설 또 지하 뭐 상업 건물 같은 거 상업 용도 노래방 이런 데는 소방 규정에서 의무적으로 방염 벽지라 그래서 이 불이 잘 안 붙고 또는 불이 붙어도 이렇게 불이 잘 확산 안 되는 그런 벽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방염 규정 테스트에 통과가 되는 그런 성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 뭐 종이 벽지에다가 그 방염 처리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크 벽지 비슷한데 거기에 이제 방염 처리를 했습니다. 좀 이따 그 도료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페인트 거기에도 방염 성능이 있는 화학 물질을 코팅을 하면은 그게 방염 도료도 되고 그거를 벽지 또는 커튼에다가 다 그거를 스며들게 도포를 하면은 방염 성능을 갖게 됩니다. 원리는 뭐 그래요. 열 받으면은 불에 타기 시작하면 걔가 이산화탄소를 막 내뿜어요. 타면서. 그러면
불이 타려면은 산소가 필요한데 이산화탄소 같은 게 나오니까 불이 더 이렇게 더 이렇게 펴 올라가지 확산을 못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벽지로서 쓸 수 있는 게 종이 지자를 써서 좀 이상하지만은 이 직물을, 그러니까 헝겊이죠, 헝겊. 직물을 벽에다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느낌이 또 새롭죠. 이렇게 포근하고 또 좀 두꺼운 직물 같은 거를 붙이면은 음의 흡수, 흡음 성능도 좀 생기고 그래요. 근데 직물이라는 게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좀 변형이 없어야 붙일 때 잘 붙여지죠. 이렇게 붙이다 보면 뭐 찍 늘어나서 마름모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직물은 특별히 요즘에도 뭐 저쪽 시내 가야 있어요. 그 배접이라 그래요. 배접. 그걸 내가 원하는 직물 벽지를 붙이고 싶다. 그러면 그 헝겊을 갖다 줘요. 그러면 그 공장에서 종이에다 그 헝겊을 쫙 붙여줍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그 헝겊을 종이에 붙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계로 공장에서 이렇게 붙여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롤로 말아서 이제 주면은 그거는 붙이기 쉽죠. 그건 어차피 좀 두꺼워서 그렇지 종이처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물을 벽에다 붙일 수가 있다. 그래서 직물 벽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패턴과 무늬, 또 질감, 또 재질도 뭐요, 그 마직도 있고 뭐 그런 것들 해서 또 포근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데다가 직물로 벽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벽지의 뭐 종류 이런 걸 다 떠나서 요즘에는 셀프로 할 수 있는, 그쵸?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벽지가 뒷면에 이렇게 종이를 딱 띄면 테이프처럼 그냥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풀칠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거는 가격이 비싸도 뭐 도배하시는 분을 특별히 모셔오지 않아도 내가 직접 이렇게 까가지고 시트지 붙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DIY 벽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엔 뭐 벽지 자체가 비싸다 하는데 이런 인건비 같은 걸 또 생각해 보면 그게 오히려 쌀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배는 이제 도배지의 종류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얘기를 했어요. 붙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전체 풀칠하는 방법하고 이제 봉투 발음, 이렇게 가생이만 붙이는 그런 방식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도배에 대한 종류라든지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도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페인트가 그쵸, 과거에 그 도배지를 손쉽게 많이 썼다. 그냥 상식이 도배예요. 도배. 과거에는 뭐 집에다가 이렇게 페인트 하는 거를 잘 시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나 칠을 하고 뭐 세멘트 미장하고 거기다가 뭐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건 있었어도 잘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페인트 색도 너무 다양하고 뭐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서 보면은 그저 벽 천장 이런 데 전체적으로 칠하는 그거를 이제 메인 컬러라 그러죠. 주조색. 그래서 주조색이 너무 색상이 진하다든지, 그러니까 채도가 높다 그러죠. 색이 진하다든지, 그런 거는 참 힘들어요. 어울리게 하기가. 그래서 보통 밝은 색으로서 약간 무채색에 가깝고 색상은 적게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 컬러로 많이 채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강조색이라는 게 있어요. 강조색. 뭐 스페셜 컬러라고도 그러고, 악센트 컬러라 그러는데, 이게 벽이 있고 천장이 있으면, 그죠? 문짝이라든지, 뭐 몰딩 이런 거는 악센트 컬러를 쓸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보시면은 요거는 어디에요? 노르표 페인트에서 나온 요 색깔 샘플 집입니다. 뭐 색깔이 한 3,000종 들어있어요. 물론 중간에 무채색도 있지만은 여기에 주조색, 그 다음에 악센트색, 이런 거 진한 색은 이게 아마 악센트색이에요. 악센트색. 그리고 또 이 색들을 전부 뭡니까? 크로스, 광택이냐 무광택이냐, 그거를 4단계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4단계. 광택, 무광택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이걸 또 4단계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무지하게 많은 색이 있고 정말 이 색처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색상 선택과 색상의 조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색을 자 우리가 실내에 어떻게 적용을 하겠느냐,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배가 좋냐 페인트가 좋냐에 앞서서 페인트를 할 것 같으면 이 적당한 색의 조화를 이제 되게 해야 되는데, 그쵸? 이 페인트는 광택이냐 무광택이냐 또 색상 종류가 또 무지하게 많죠. 그러면 거기에 색깔만 있냐 채도만 있냐 하면은 또 밝고 또 명도 그 차가 있어요. 그래서 빨강도 뭐예요? 희뿌연 뭐 흐리멍텅한 빨강도 있고 아주 새빨강도 있잖아요. 채도가 높은 거 낮은 거 뭐 밝은 거 어두운 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요 색상 선택은 이제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색표집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니, 책은 한 권 만들면 활자만 다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3,000가지 색을 여기다 이렇게 해서 하려니까, 이 비록 색표 딱 치지만, 와, 이거 만들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격표를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거래하는 페인트 거기서 얻었어요. 이게 몇 년 전 거예요. 얻었는데, 이 지금 한 5, 6년 전, 2014년도 기준표거든요. 가격이 55,000원이에요, 55,000원. 55,000원도 별로 이게 책 한 권 만드는 게 낫지. 와, 색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얘기 드릴 건 중요한 거는, 여기서 색을 골랐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른 색을 넓은 바탕에 칠하면은 어떻게 된다? 굉장히 진해 보인다. 그러니까 뭐예요? 채도가 높아 보여요. 여기서는 흐끄무레하게 보이는데 이거를 넓은 면적에 칠하면, 오, 이렇게 강한 색이었나? 깜짝 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색이 갖는 면적 효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차를 좀 줄이려면은 여기서 택한 색을 좀 넓은 판때기, 어차피 집 질 때 석고보드 같은 거는 이 안에 묻히는 거 아니니까 석고보드 그 좀 밝은 면에다 한번 넓게 칠해보세요. 칠하고 보면은 색에 대한 그런 오차가 좀 적어요. 또는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이나 건축주, 또 건축주가 시공하는 분하고 이 색을 정했으면은 이 색에 딱 남바, 또 대문은 이거 아주 잘라서 그냥 붙여요, 계약서에다. 그래서 이 색으로 정했다는 거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뭐 두리뭉실하게 그냥 노란색으로 칠해주세요. 노란색으로 칠했는데 다 칠하고 보니까, 아니, 내가 생각한 노랑이 아니다. 펄쩍 뜁니다, 또. 정말 골 아파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색은 정말 딱 이 색, 요걸 기준을 가지고 정해야 돼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 오차가. 자, 그럼 이제 여러분도 뭐 잘 아시지만은 크게 페인트를 나눠보면은 유성하고 수성하고 나눕니다. 유성하고 수성. 유성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물을 좀 섞어서 쓰고 물 성분이 있는 거는 수성 페인트예요. 수성. 그리고 또 나누는 거는 투명 도료가 있고 불투명 도료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투명 도료 같은 뭐 가장 뭐 투명 라카 또는 바니쉬 옛날에 뭐 니스라고 말하는 니스, 옛날에 그 뭐 그 장판지 같은 거 뭐 그 투명 도료로 많이 쓰는 게 바니쉬라는 게 있고, 또 일반적으로 페인트에 물론 이게 포함이 되는데 일반 페인트가 있고, 페인트는 도막이 있다 생각하시면 스테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테인. 이거가 어떻게 말하면 염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염료, 스테인. 방부목 같은 데 칠하죠. 그래서 물론 스테인도 여러 번 칠하면 막이 좀 생겨요. 막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스며들어서 색상과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여자들 그냥 이 손톱에 바르는 거 뭐예요? 매니큐어. 그거 그냥 페인트예요. 그것도 아세톤 용제 쓰니까 그 유성 페인트의 일종이죠. 라카 종류. 근데 이제 뭐 요즘 봉숭아 물 들이는 게 있어요. 봉숭아. 그 꽃에서 백반 섞어서. 나 어릴 때 많이 봤어요. 그거는 뭐냐면 손톱에 물 들이는 거예요. 도막이 없어요. 그거는 스테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스테인 종류, 또 수성 계통은 염료, 색깔을 나타낼 때 염료 종류를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안료도 들어가요. 수성에도. 근데 염료라는 게 있고, 안료라는 게 있습니다. 안료는 무기질 가루인데 색깔이 있어요. 그렇게 좀 나눕니다. 그리고 또 뭐 그렇게 유성, 수성, 뭐 투명, 불투명, 그 다음에 뭐 이게 스며들고 도막이 없는 무슨 스테인이냐, 아니면 일반 도막이 있는 페인트냐,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그리고 특별히 아주 특이한 칠로 오칠이 있습니다. 오칠. 이거는 좀 우리가 건축에서 잘 안 쓰는 거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온나무에서 나오는 진을 가공해서 오칠이 있고, 더 기가 막히는 칠이 황칠이라는 게 있어요. 따로 황칠나무가 있습니다. 무지하게 귀한 나무인데 저 남쪽 해변가에 있는데요. 그냥 쉽게 보시려면은 서귀포에 가서 서귀포 그 가로수가 황칠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귀한 나무가 그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칠나무 진 있죠, 진. 그거를 가공해서 칠을 하면 그게 황칠이 되는데, 아마 황칠나무가 제가 알기로 아마 무게로 따지면 황칠 1g당 가격이 지금 24K 금보다 비쌀 거예요. 근데 그 도료의 기능, 그 굉장히 신비롭게 아주 뭐 이 화학적인 칠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우수한 성능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특수한 거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생략하고 얘기가 길어져요. 그리고 칠하려면 또 부자재들이 있죠. 뭐 붓이 있어야 되고, 붓으로 칠하지 않으면 로라 있어야 되고, 로라. 그리고 칠 또 요거 이제 바탕 재료인데 퍼티 같은 거 있어요. 뭐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메꿔야 되죠. 뭐 자동차 공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칠하기 전에 울퉁불퉁 찌그러진 데는 퍼티로 바르고 사포질을 해서 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뭐 다른 데 묻히지 않으려면 마스킹 테이프라는 게 있고, 또 마스킹 테이프 말고 거기에 이렇게 비닐까지 돼가지고 칠이 다른 데 안 떨어지게 하는 거, 커버링 테이프 같은 거. 또 이렇게 쇠로 된 긁는 거 있어요. 헤라라 그러는데 그 주걱 같은 거, 주걱. 또 뭐 이렇게 바탕이 거칠거칠 부슬부슬하면 닦아내야 되죠.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철제, 스틸 브러쉬 같은 것도 있고, 또 칠할 때 그냥 붓으로 칠하고 로라로 칠하지만 또 어떻게 칠해요? 그 분사 스프레이로 칠할 수도 있죠. 그래서 스프레이 건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칠을 담아서 그 이제 압축 공기로 칠할 수 있는 그 스프레이 건이 있고, 그 단점을 또 보완한 게 에어레스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기 압축 없는 스프레이가 있어요. 일반 스프레이는 공기가 세차게 품어져 나가면서 칠이 함께 딸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기가 막 같이 바람이 나가면서 칠이 날리고 그런 것 때문에 도막이 좀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기 없이 페인트에만 무지한 압축을 줘가지고 그 페인트만 분사되는 게 있어요. 에어레스 스프레이가 있고, 그래서 스프레이 건 같은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바탕의 색깔이, 그쵸, 연한 색을 칠하면 바탕이 너무 진하다든지 얼룩얼룩한다든지 그러면 그 바탕 색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은폐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탈크 같은 이제 돌가루 종류도 있고, 또 그냥 우리 현장에서 많이 그냥 일반 쓰는 게 지당이라 그러는데, 지당은 우리말이 아니고 그 원래 티타늄인데 일본 사람들이 티타늄을 자기네식으로 뭐 지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티타늄, 이산화티타늄인데 그 굉장히 미세한 가루인데 흰색입니다. 그리고 걔를 발라주면은 은폐력이죠. 은폐력. 밑에 거를 딱 덮어버려요. 그리고 하얗게 바탕이 그냥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바탕 위에다가 칠을 하면은 색상이 뭐 굉장히 이렇게 화사하게 잘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여자분들도 화장할 때 여기 뭐 피부도 뭐 주근깨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러면 지당이 아니라 그 파운데이션이죠. 그게 말하자면 지당 같은 일종의 그겁니다. 탈크 성분도 있고 활석분. 그래서 그 하얀 가루를 바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파운데이션이라는 겁니다. 그거 잘 발라야 그 다음에 페인팅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색조 화장이죠.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이 시꺼먼 얼굴 바탕에 바로 색조를 바르면 어떻게 색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하얗게 그게 지당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이산화티타늄인데, 이게 뭐 대량으로 쓰실 분들은 화공약품 집에 가서 이걸 사면 돼요. 아니면 페인트 가게에도 소포장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밖에 또 여과지 같은 게요. 여과지라는 게 뭐냐면 쓰다 남은 페인트가 뭐 붓털도 빠지고 뭐 먼지도 빠지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번 걸러줘요. 그쵸? 커피 여과지처럼. 근데 그게 없으면은 그냥 헝겊이라든지 뭐 스타킹 같은 거 거기다 한번 걸러줘도 돼요. 그러면 그런 불순물들, 뭐 붓털 빠진 거 뭐 이런 것들이 싹 걸러져서 다시 그 페인트를 쓰는데 지장이 없다. 생각해보세요. 페인트를 바르는데 거기에 무슨 나무 뭐 부시래기, 뭐 붓털, 뭐 이런 거, 알갱이 같은 거 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밝은색 칠했을 때 특히 여름에 도심 이외의 지역에서 방충망 잘 해야 돼요. 페인트 바로 바르고 덜 말랐는데 하루살이들이 막 들어와서 그냥 달라붙으면 또 그것도 망쳐요. 얘기가 좀 딴 데로 갔는데, 그래서 이런 부속 재료들은 그런 것들, 또는 뭐 이렇게 덜어서 쓸 수 있는 빈 캔들, 빈 깡통, 그런 것도 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칠을 해야 되는데 밑에 칠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설명드리겠지만 그거를 긁어내야지만 또 칠이 되는 게 있어요. 그 칠을 긁어내려면은 똑같아요. 명칭은 여자들 뭐 매니큐어 다시 지우려면 리무버이죠. 리무버. 그런 똑같은 겁니다. 리무버를 발라서 그걸 긁어내고 칠을 해야 될 경우에는 리무버 같은 거. 또 아까 퍼티 작업을 했으면은 거칠거칠하면 연마, 사포, 빼빠라 그래요. 사포. 그것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눴는데 유성 페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하면은 대표적인 게 라카입니다. 라카. 라카의 특징은 굉장히 빨리 굳어요. 그리고 도막이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내마모성이 있겠죠. 근데 단단한 건 깨져요. 그래서 이 조금 유연성은 떨어져요. 모에 비해서. 같은 유성 페인트라도 에나멜 페인트보다는 그 접착력이라든지 유연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라카. 이 그림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이 도막이라는 게 겉에 표면층이 있고 이제 색상층이 있고 밑에 하도, 그러니까 상도, 톱코트, 그 다음에 중간에 칠하는 거 하도. 하도는 접착력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미칠이라 그럽니다. 미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자동차가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판이 있고, 철판 위에 하도가 칠해져 있고, 거기에 이제 원칠, 색상이 칠해져 있고, 맨 겉에 뭡니까? 클리어. 투명 도장이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고 또 자동차 광택 낸다고 막 광택 그 기계로 막 너무 갖다 문지르면요. 겉에 그 층이 다 벗겨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택도 너무 자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라카라는 게 있고, 주로 뭐 스프레이 도장도 많이 해요. 라카는. 그래서 이게 빨리 마르는 성질이 있고, 그리고 라카는 반드시 그 신너도 구별해서 써야 돼요. 라카는 라카 신나를 써야 되죠. 그리고 라카가 제일 뭐라 그럴까 좀 독하다 그래야 되나? 라카가 가장 라카 신나가 가장 이 녹이는 성질이 큽니다. 그럼 신너는 뭐냐? 신너는 희석제라고 말할 수 있죠. 희석제. 그러니까 칠이 너무 이제 되되든지 너무 되면 어떻게 꿀처럼 찐덕찐덕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칠 그냥 뚜껑을 잘 안 덮어 놓는다든지 그러면 휘발 성분이 날아가요. 그러면 점점 이렇게 꿀처럼 되다가 엿처럼 되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죠. 그런데 희석제를 넣는 겁니다. 라카. 근데 라카 신나하고 일반 페인트 신나 또는 뭐 에나멜 신나라 그러죠. 그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나멜 칠을 한 데다가 라카 칠을 하잖아요. 그러면 라카 칠의 그 용제 성분이 세기 때문에 에나멜 칠을 녹여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칠이 안 되고 조금 이따 가보면 에나멜이 누룽지가 일어나듯이 막 우글쭈글 녹아서 일어납니다. 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꼭 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라카를 꼭 칠해야 되면 리무버로 하든지 뭐 해서 싹 긁어내고 그리고 라카를 칠해야 돼요. 아니면 에나멜 칠 바탕에 또 칠하고 싶으면 라카는 안 되고 에나멜을 더 칠하는 건 그냥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라카 말고 에나멜 페인트가 있죠. 에나멜. 근데 라카는 투명 라카가 있죠. 또 에나멜은 기본 색상 몇 가지가 나와요. 근데 요게 에나멜 페인트. 그래서 신나는 에나멜 신나를 써야 된다. 라카보다는 1회 이렇게 칠을 했을 때 도막 두께가 좀 두껍고 조금 뭐라 그럴까 끈적끈적하면서 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철제 같은데 많이 칠해주죠. 내구성도 괜찮고 라카보단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 칠이에요. 근데 라카처럼 그 매끈한 그런 도막은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바니쉬라는 게 있어요. 바니쉬. 바니쉬는 천연 바니쉬도 있고 일반 화학적으로 만든 바니쉬가 있는데 천연 바니쉬는 뭐 무슨 벌레 똥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요. 벌레, 나무 수지, 진 뭐 이런 걸로 만들었다는데 바니쉬는 이제 주로 완전 투명은 아니고 약간 보리차 색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니쉬라는 칠이 있고 그다음에 우레탄 칠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우레탄 칠. 그래서 우레탄 칠은 라카하고 뭐 에나멜의 한 중간 정도다. 그러니까 우레탄도 투명 우레탄이 있고 색상이 들어간 또 우레탄 칠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막도 단단하고 또 탄력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장점이 있어요. 우레탄 페인트는 또 우레탄 신나 별도로 있으니까 쓰시던지 정 없으면은 뭐 근데 맞는 거 써야 돼요. 에나멜 신나를 좀 써도 되긴 하는데 그 전용 그 희석제 신나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성 페인트는 뭐 크게 외부용하고 내부용이 있고 또 아까 말했듯이 수성도 광택이 있고 무광택이 있어요. 근데 내부용 수성 페인트는 요 안에 수성 페인트 그 이제 입자가 좀 거칠어요. 거칠다 보니까 무광택이 많죠. 그리고 외부용은 여러 가지 자외선 또 빗물 이런 데 다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용이 조금 비싸고 외부용 1급, 2급 뭐 이렇게 또 등급을 나누는 회사도 있고 그런데 외부용이 품질이 더 좋다. 그렇다고 외부용을 또 내부에 못 쓰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같은 원래 내부용 수성 페인트는 무광택에다가 또 이렇게 그 자세히 보면 무광택에 대한 거칠거칠한 거예요. 그래서 오염이 되기 쉽고 물걸레질을 잘못 닦으면 오히려 더 더러워져요. 근데 수성 페인트도 투명 광택이 있어요. 광택 외부용 이런 거는
뭐 물걸레로 닦아도 될 정도로 유성 페인트 비슷하게 굳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수성 페인트인데 또 이름을 에멀전 페인트다 이렇게 또 나오는 것도 있어요. 에멀전 페인트도 일종의 수성 페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희석제를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에멀전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은 그 미숫가루가 있잖아요. 미숫가루를 물에다 타면은 그 곡식 그 가루가 미세한 가루가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녹지 않는 겁니다. 그냥 물에 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미숫가루를 이렇게 흘려놓고 말르면은 미숫가루가 이제 물은 날아가고 미숫가루가 이렇게 들러붙겠죠. 네. 미숫가루가 물에 이렇게 탁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가 에멀전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그건 더 미세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우유가 에멀전화 된 게 우유입니다. 그 우유 성분의 그 단백질, 우유 단백질이 물 속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물에 녹아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뭐 분유 만들 때 우유를 건조 공기에다 분사시키면은 그게 그냥 말라가지고 떨어지면서 분유가 돼버려요. 에멀전화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유에다가 설탕 녹여서 벽에다 발라놔 보세요. 물만 날아가면은 그 우유 단백질 막이 생기죠. 설탕이 본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접착 성분 에멀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접착 성분이 있고 미세한 그 알갱이들이 있어요. 무기질 알갱이가 됐던지 아니면 무슨 뭐 화학적인 뭐 플라스틱 그런 알갱이가 합성수지 알갱이가 됐던지 그게 미세한 게 녹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잘 저어서 쓰면은 거기서 물기가 날아가면 바로 그게 도막이 형성되는 페인트다. 그게 에멀전 페인트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수성 페인트보다는 약간 유성 페인트처럼 이렇게 좀 플라스틱처럼 그런 느낌이 나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거 말고는 또 좀 뭐 특수 페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건축에서는 잘 안 쓰는데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인테리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페인트들이 있어요. 크래킹 도료라고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일단 밑에다 금색을 발라요. 크래킹 도료가 그래. 금색을 발라주고 그 위에다 또 검정이나 뭐 진한색, 밤색, 청록색 발라주면은 조금 있다가 이게 논바닥 갈라지듯이 막 갈라집니다. 갈라진 틈새로 패턴이 나와요. 네. 그게 크래킹 도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얘기를 뭐 하다 보니까 이 페인트 종류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그 밖에 뭐 일반적으로 제품화돼서 나오는데 곰팡이 방지 도료 이것도 있습니다. 페인트 가게 가서 이 곰팡이 방지 도료 주세요 그러면 있어요. 가격은 좀 비싼데 그거 칠해 놓으면은 확실히 곰팡이가 안 펴요. 항균 성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수한 안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페인트의 성질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명한 라카라든지 투명 우레탄 같은 데다가 금속 분말, 알루미늄 분말, 또 뭐 동분, 또 금색, 금분 이런 거 잘 섞어서 바르면은 금색 칠이 되고 은색 칠이 되고 구릿빛이 되고 또 펄가루, 진주 펄가루 넣어서 칠하면 또 그 그 느낌의 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특수 도료 많은데 뭐 더 얘기하면은 너무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 것 같으면은 자 도배지는 그러면 특징이 뭐냐 도배지. 예, 도배지는 어떤 분은 그래요. 일반 이제 도배가 돼 있어요 기존에. 근데 페인트 칠을 하고 싶어서 페인트를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잘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일단 도배지를 뜯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배 바탕이 아주 좋으면은 거기다 그냥 칠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도배지를 뜯다 보니까 이게 뜯는데 말끔하게 안 뜯어지잖아요. 뭐 너절너절해지는 거 이제 벽이 뜯다 보니까 뭐 없던 그 천장에 구멍도 나타나고 도저히 뭐 칠을 하려니까 칠이라는 게 뭐예요? 바탕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 밑정리, 바탕 처리 이거를 잘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직접 한번 해보려고 페인트랑 갖다 놨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또 포기를 하고 다시 도배지를 붙인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인트 칠은 또 그런 바탕이 좀 정리가 돼야 돼요. 도배지의 특성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특히 봉투 발음 같은 거 있죠. 그거는 찍혀서 찢어진 데는 보수가 어렵습니다. 보수가 어려워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종류가 많아요. 정말 이 사진에서 보듯이 뭐 종류가 뭐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여러 가지 패턴과 무늬 또는 뭐 어떤 그림 뭐 이런 것들이 다 인쇄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가 못하는 부분은 그것도
도배, 벽지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뭐 방염 처리도 할 수 있고, 또 친환경 그런 재료를 섞어서 친환경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직물을 아예 갖다 배접을 해서 직물 벽지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좋아요. 그래서 물론 뭐 색깔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지만은 어떤 질감과 문양 그런 것들이 다양하다. 그리고 바탕에 웬만한 뭐 흠이 있다든지 뭐 좀 거친다든지 뭐 벽 구멍이 뚫렸다든지 그런 거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초배지를 몇 번 잘 바르면 돼요. 그래서 초배지 위에다가 바르면은 다 그 커버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어떤 사진 같은 게 그죠 전사돼 가지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뮤럴 그런 벽지 있죠. 그 디자인 벽지라는 거 그런 거 사용하면은 그냥 한 번에 뭐 벽 전체가 뭐 하와이 해변처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또 도배 작업은 불편한 게 기존에 방에 있던 거 뭐 다 또 꺼잡아내야 돼요. 페인트는 좀 편해요. 근데 도배를 하려면은 뭐 그 우마라 발판이죠. 발판도 놔야죠. 뭐 하려면 또 풀칠도 해야죠. 그러면 방 안에 있는 거 다 꺼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배지를 발라야 된다.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도배로 한 그런 예는 지금 여기 사진에 보듯이 근데 이 사진으로 보면은 뭐 도배나 뭐 페인트나 큰 뭐 차이를 못 느끼는데 느낌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한번 두 가지 정도 한번 보세요. 그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페인트는 이제 보셨듯이 색이 엄청 다양하고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면 돼요. 지금 여기 사진 컷에 나오는 거는 이 노루 페인트에서 그 뭡니까 그 컬러 스튜디오라는 거를 그 어디에요? 그 스타필드 제가 저쪽에 고양시에 있는 건 안 가봤는데 하남 스타필드 거기 3층인가 있어요. 그 디자인 스튜디오가. 그래서 거기 가면 페인트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은 분은 그 스타필드 가면 아마 노루표 그 디자인 스튜디오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어드바이스를 좀 받아보세요. 다양하게 있고 잘 돼 있더라고요. 그 매종 키시안가 그 아마 그 매장 그 뭐 즐거운 집이 되나 그 매장 안에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의 특징은 또 뭐예요? 그냥 혼자 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로라라든지 붓, 페인트들이 다양하게 좋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준비, 보양을 잘하고 마스킹 테이프, 커버링 테이프 좀 잘 붙이고 그렇게 준비해서 하면은 혼자서 좀 재밌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배하고 특징이 있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도배는 벽하고 바닥 정도를 하잖아요. 근데 페인트는 문틀도 바꿔볼 수 있고 문짝도 칠할 수 있고 그쵸? 뭐 다 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해놓고 나면 변화 폭이 도배보다는 크다. 그죠? 도배는 뭐 어차피 벽하고 천장밖에 못하기 때문에 뭐 좀 확장시켜 보면 도배 일종이 될 수 있을까요? 시트지 붙이는 거 그것도 일종의 도배에 속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페인트는 좀 더 다양하게 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만은 그 곰팡이 방지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곰팡이 방지 페인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용도실이라든지 발코니 이렇게 결로가 좀 되는데 이런 데들 바르면은 항균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특수도료도 많고 그 다음에 보수가 쉬워요. 어디 이렇게 묻었다든지 그러면 그 대신 여러분들이 페인트를 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밀봉이 잘 되는 유리병 같은데 깨끗이 이제 그 말렸다가 거기다가 남은 페인트를 이렇게 좀 보관을 해 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보수할 때 좋습니다. 페인트는 나중에 가서 그 똑같은 색도 찾으려면은 그렇잖아요. 그것도 색깔 맞추기도 힘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은 페인트는 병에다 조금씩 보관을 해두는 게 좋아요. 보수가 쉽다. 그리고 뭐 이렇게 방 전체에 있는 거 뭐 다 가고 옮길 필요 없이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옮겨 놓으면 벽 같은 데는 한 1m 그런 정도 공간만 있으면 다 칠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 셀프로 할 때 그런 게 좀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대체로 도배지하고 페인트하고 요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페인트는 도배도 뭐 그렇지만은 바탕 정리를 좀 잘 해야 돼요. 도배하고 틀려서 바배는 아까 말했지만 초배지 잘 바르면 되잖아요. 근데 페인트는 바탕 정리를 잘 해야지만 페인트 칠의 그 퀄리티가 거기서 결정돼요. 그냥 대충 바탕 뭐 하면은 그거 다 드러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탕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퍼티를 써도 되고, 아니 퍼티 대용으로 쓰는 게 테라코에서 나오죠. 그 제품명이 핸디코트. 예, 핸디코트 그건 유성이 아니에요. 그냥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핸디코트를 쫙쫙 발라서 전부 틈을 메우고 매끈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포질을 약간 하고 그리고 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칠을 할 때 또 칠마다 종류가 다른데 어떤 바탕은 흡수력이 있고, 예? 또 퍼티 맥인 데는 또 흡수력이 좀 다르고 그러면은 칠했을 때 그것도 차이가 납니다. 특히 흡수력이 많은 MDF 같은 거, 예? 특히 단면 쪽 한없이 빨아먹어요. 라카칠 같은 거 특히 뭐 수성은 덜한데 그럴 때는 뭐예요? 빨아먹지 못하게 칠을 빨아먹지 못하게 한번 도막을 입혀야 되죠. 그리고 바탕에 파운데이션 그 화장품 개념으로 그 젯소라든지 그런 걸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도막이 생기고 바탕에 하얗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색상 칠할 때 좋습니다. 오늘 이 페인트로 할지 도배로 할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도 잘 이제 특성을 아셨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또 아까 더 좀 궁금하신 분은 제 영상 페인트에 관련된 거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77이었습니다.